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갑자기 막 급락해가지고 놀랐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나름 강하네요.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봤더니 오는 12일에는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FMC가 있거든요. FMC가 있기 전 발표되는 지표다 보니까 매우 중요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14일쯤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쯤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관련주의 변동성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AI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오라클은 11일, 어도비는 13일에 실적 발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로봇주가 다시 또 슬금슬금 시동을 거는 걸까요? 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니 뭐 로봇 끝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그전에 너무 큰 기대감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필연적인 조정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진짜 수혜주는 누군지, 실적이 찍히는 로봇주는 누군지, 거의 한 6, 7년 전이죠. 전기차가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에코프로빔이 미칠 듯한 급등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 실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로봇주에서는 누가 그러한 실적을 찍으면서 앞으로만 10배, 20배 더 갈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현대차 그룹에서 휴머노이드를 현장에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아틀라스가 올해 말에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마침 또 러시아 공장도 현대차가 재진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도 투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HLB 그룹주 오늘 난리. HLB 그룹주가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HLB 제약은 연속으로 VI가 4번인가 걸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장중 하한가까지 찍고 다시 보합 근처까지 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난리 브루스를 친 이유가 뭔가? 왼쪽 차트 이게 하한가입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나 봤더니 바로 가남 신약 관련 FDA 승인이 슬슬 나올 때가 되었는데, 뭐 찌라시 같은 게 돌았나 봅니다. 뭐 이게 실패했다 뭐 그런 식으로 돌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HLB도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FDA는 아직 결정을 내린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은 일요일이다, 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가는 바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 지금 현재 마이너스 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름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찌라시가 돌았던 건지 확인이 되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 10 플러스 10 관세 부과에 오늘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등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추가하고요. 수수, 대두, 돼지고기 등 711개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자 미래생명, 자원 등 이러한 관련주들이 장중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보다시피 윗골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여기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산 불매 운동.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길이 또 이제 슬슬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주식을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멕시코, 유럽, 중남미 등에서는 미국 기업 불매 운동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테슬라, 코카콜라 등등이 있겠죠. 자, 캐나다 주지사는 관내 모든 매장에서 미국산 주류를 회수하고 일부 주는 상점과 음식점에서 미국산 주류 판매를 중단시키는 그런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카페에서는 지난번에 봤었죠.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캐나디아노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것도 등장하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반 테슬라 집회가 열리면서 테슬라 차량을 더 이상 사지 않는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왼쪽에 보다시피 테슬라 주봉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나 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테슬라는 여기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반등의 중심에는
아마도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 소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는 6월에 로보택시 발표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가 아마도 저점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미국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기 있으면 뭐 당연히 10년물 금리는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물론 그 인하 사이클이 조금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뭐 내려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연말에는 10년물 금리가 4.75에서 5%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가 된다면은 무려 5%대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메꾸려면은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고 결국 금리가 상승될 수 있다는 게 되고 또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기업들이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아, 이제 규제 완화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장기화된다면은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뭐 연말까지 뭐 미지근하게 나온다면은 이 또한 인플레 상승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곧 금리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기업들의 규제 완화랑 금리랑 도대체 뭔 상관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가 된다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규제가 생기면은 기업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더 큰 돈을 쓰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 규제 완화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 뭐 어떤 제품을 만들 때라든지 R&D를 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기업들은 자금에 숨통이 트인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규제 완화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기업들은 결국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기업들이 돈이 없으니까 물건 가격을 올리고 당연히 인플레 상승이 자극되니까 금리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10년물 금리가 앞으로 뭐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자아빠 캣째 햇째 그랬째 지속적으로 증시 급락 가능성을 꺼냈던 부자아빠 기억나시죠? 그런데 캣째 시전했습니다. 지금은 역대 최악의 증시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이거를 사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금, 은, 비트코인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세 개를 왜 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봤더니 이 부자 아빠는 달러와 채권은 가짜 화폐다. 이거를 계속 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붕괴가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축통화인 달러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금, 은,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락을 맞추는 거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올해 뭐 하락이 온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겠지만 달러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그거를 원하지는 절대 않겠죠. 다만 뭐 낮은 확률이더라도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최악의 증시 붕괴는 진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이소 영양제 공정이 등장. 잠시 동안 열풍을 만들었다가 쏙 들어간 다이소 영양제 그 뒷배경에는 약사들의 불매운동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런데 공정위가 사실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대한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이소에서 약을 파는 거에 대한 그런 압박을 한 게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다음입니다. 기아 타스만 잘 나가는 중.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은 사실 딱히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죠. 하지만 기아에서 야심차게 뽑은 타스만이 출시 한 달 만에 4,000대 계약을 달성했고 이는 작년 픽업 트럭 총 판매량의 30%에 달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스만의 가격은 3,75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연비는 8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왼쪽에 보다시피 누가 봐도 남자의 차죠.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탐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왼쪽에 여기에다가 이제 기관총 같은 거만 딱 하면은 뭔가 중동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차량을 보면 이쁩니다. 진짜 딱 이런 차 한 번쯤은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모습을 봐도 요런 식으로 딱 이 색깔이 진짜 찰떡인 것 같네요. 그리고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리분들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저도 주말 동안 폭삭 속았수다 봤는데 와 진짜 재밌습니다. 볼 때마다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거의 매 편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히릿도 재밌게 봤는데 얼마나 재밌게 봤냐면은 갑자기 보다가 관련주를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재밌다고 합니다. 자, 물론 저희만 재밌게 본 건 아닙니다. 어제 기준으로 넷플릭스 전 세계 TV쇼 부분 6위에 올랐고요. 한국, 홍콩, 대만,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관련주로 꼽히는 펜엔터테인먼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갑자기 정유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OL, SK이노베이션 등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러시아의 대형 정유 공장이 우크라 드론 공격으로 손상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정제 마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사들의 실적 개선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 화학도 좋더니 정유도 올라가 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OL과 SK이노베이션의 차트를 보면은 SOL 차트가 꽤 괜찮죠. 모든 이평선을 뚫어내는 거터양이 한 번, 두 번째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전 고점을 탈환하면은 이젠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예전부터 추세가 바뀌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조선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설검설검 나오고 있습니다. IM증권에서 조선주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꺼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생각보다 발주 관련 지표들이 좋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2월 전 세계 선박 누적 발주량은 지난해 2월보다 65%나 감소했고 21년에서 24년 평균보다 5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과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우려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미국발 호재가 있긴 하지만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느냐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조선주는 어떻게 될지. 일단 왼쪽에 조선 ETF를 보면은 떨어지면 사면 오른다, 그 전략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일봉을 봐도 떨어지면 사라, 그러면 오른다, 그 전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다음입니다. 오늘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떠올랐다고 합니다.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달 말에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원래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맞대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유효하다, 이러한 판결을 내려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고려아연, 영풍, 영풍정밀 등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은 홍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해외를 방문했다가 홍역을 앓는 사람들이 꽤나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에서 홍역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참고로 홍역은 공기로 전파되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하네요. 1차만 접종해도 93%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조금은 걱정된다,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거나 아니면 좀 오래 있을 예정이다, 그렇다면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청약하는 공모주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부터 청약하는 신플랫폼은 KB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AI와 IoT를 결합한 AIoT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수요일측 결과 2,135건의 기업이 참여했고 1,2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모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인데 상단에 확정이 되었네요. 또한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은 상단 이상을 제시한 수량은 98% 이상이 되고, 다만 의무 합격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0.3%밖에 안 되네요. 다만 또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편이죠. 920억, 그리고 수수료도 1,500원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커피값 정도 노리고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당연히 청약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가 충분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